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오늘 7번째 가이드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지난 가이드들에서 영어 원서 읽기의 방향성에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갈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도서를 낭독 훈련하는 것, 그 다음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도서를 묵독 훈련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을 낭독 훈련하는 그 낭독 훈련 부분을 가이드를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상당 부분이 이미 4번째 가이드였던 영어 원서 일단 한번 읽어보자 해서 다뤘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었죠. 그냥 별 고민 없이 영어 원서 읽기 바로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책 가지고 낭독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상당 부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간략히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원서 낭독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당연히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겠어요? 영어의 어떤 인풋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당연히 목적이겠죠. 인풋 능력, 즉 책을 읽고 묵독하고 읽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인풋이니까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까지 포함, 오디오북만 듣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독도 가능하고 오디오북 듣기로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인풋을 늘리는 게 당연히, 낭독 훈련이라고 해서 그 역시 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인풋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당연히 첫 번째 목적 되겠고, 두 번째 목적은 인풋뿐만 아니라 영어 아웃풋에 기본기를 다지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낭독 훈련과 묵독 훈련의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원서를 특히나 그냥 묵독뿐만 아니라 소리 내어 읽기, 낭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왜 그러냐? 어휘라든가 표현, 어떤 문장의 길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도서들은 대부분 구어체에 해당하고, 그쵸? 그 정도의 어떤 문장 구조, 그런 그 정도의 문장들은 내가 실제로 내 조음기관을 이용해서 말을 뱉어볼 어떤 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어의 어떤 도구의 측면에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능,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 역할을 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말하고 쓸 수 있는 정도, 즉 아웃풋까지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소리내서 읽기가, 그렇죠, 소리내서 읽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웃풋이 완전히 다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말하기 같은 경우는 아웃풋은 뭐예요? 말할 때는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쓰기 같은 경우는 첨삭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줘야지 되긴 하는데, 하지만 적어도 소리내서 읽기, 낭독 훈련이 이 아웃풋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다시 한번, 영어 원서 낭독 훈련의 목적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풋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웃풋의 기본기, 아웃풋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아웃풋의 기본기.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해 나간다는 거, 목적이 명확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집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럼 영어 원서 낭독 훈련을 할 이 대상이 되는 영어 원서가 뭔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사실 이 부분도요, 이미 한 번씩 얘기하긴 했는데, 어땠었죠? 말 그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 원어민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러니까 3에서 4학년 정도까지 읽는 책 가지고 리딩을 하면 된다. 분량이 약 5,000단어에서 1만 정도 되는 챕터북들, 그리고 한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시리즈로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 효과를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오디오북 준비는 기본이라는 것도 이제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대상 도서들도 한번 소개를 자세히 했었습니다. 매직 트리하우스라든가 아서 챕터북, The Jack Files, 플래시 스탠리, 이런 책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근데 사실 한 시리즈를 끝까지 20-30권까지 읽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한 5에서 10권 정도, 예를 들면 아서 챕터북을 한 5-6권, 한 10권 정도까지 읽고 나서, 시리즈가 얘가 아서 챕터북이 한 30권인가까지 읽거든요. 한 10권 정도까지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매직 트리하우스는 한 8권 정도 읽어보고 나서 또 시리즈를 바꿔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한 시리즈를 완전히 끝까지가 아니라 한 5에서 10권 정도 읽고
바꿔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든가 단어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폭넓게 학습하는 효과도 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온 단어가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어휘나 표현이구나라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재미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시리즈가 사실 주인공도 비슷하고 뭐 비슷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뭐 계속 읽다 보면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 시리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 챕터북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이 책도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왜 러닝 존 모델에서 얘기할 때 컴포트 존, 러닝 존, 패닉 존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패닉 존 같아요. 러닝 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버티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보통 그냥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영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그냥 약간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냥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으라고 그냥 버텨보면은 어떻게든 어금니 꺾여놓고 버티면은 버틸 법은 합니다. 왜냐면은 해리포터 같이 두꺼운 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나와요.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정도 수준의 책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지 타전을 찾고 뭐 시간을 들인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 어떻게든 그냥 해볼 법칙한 분량 자체가 해볼 법칙한 분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방법 얘가 무조건 나의 러닝 존이라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수준도 나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러시는 분들 꼭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요 사실 더 쉬운 책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이 초등 저학년 수준보다 더 쉬운 책들이 당연히 있긴 있습니다. 리더스북. 근데 리더스북인데 리더스북은 그냥 그림이 더 많고 막 내용이 되게 짧긴 한데 잠깐 챕터북과 리더스북의 어떤 경계가 되는 책들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 두 가지 여기 들고 왔는데 이런 네이트 더 그레이트라는 책이랑 헨리 앤 머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도 책 좀 보여드렸지만 저 화면 보시면은 안에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텍스트도 곧잘 있긴 하지만 그쵸? 이 책 같은 경우는 챕터가 아마 안 나눠져 있을 텐데 그냥 리더스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림이 좀 더 많고 글이 조금 적고 조금 더 쉬워요. 자, 초등 저학년 챕터북도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면요. 요런 책들로 시작하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버티는 쪽을 좀 추천해 드리기는 해요. 왜냐?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막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제가 막 이거를 트레이닝 시키고 해봤는데 실제로 버티고 하면은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라고 권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리더스북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성인이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있기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토리들도 아주 그냥 잔잔한 스토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많긴 많지만 챕터북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스토리들 전개가 막 되고 막 반전도 있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리더스북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을 가져서 좀 약간 재미없게 느껴지시는 분도 조금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버텨보시고 이것도 아니다 싶으시면은 리더스북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네이트 더 그레이트나 헨리 앤 머치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만드는 데 도움 주고 있는 영서당에서 강의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EBS 동료 선생님인 김순규 선생님이 강의 진행하고 계신데요. 정말 강의가 훌륭합니다. 참고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 강의들이 사실은 성인 대상이 아니라 좀 어린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하기에는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이 책을 강의로 만들어 가지고 막 책 안 유명한데 막 유명하다 우기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이 원래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만든 거예요. 이 책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미 뭐 읽으신 분들이 애들을 읽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책도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도 이미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초등 저학년 챕터북 가지고 하지만 너무 어렵다. 그 아래 단계 책들도 있기는 있다. 요 정도까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어떤 우리가 읽을 대상 책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어 원서 낭독 훈련 구체적인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모든 훈련의 기본적인 방침은 뭐였죠? 사실 이 부분도 이미 4번째 가이드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맞아요. 딱 이상적인 상태를 딱 기억해 두고 그 상태를 지향한다입니다. 자, 낭독 훈련의 가장 기본 뭐예요? 그냥 딱 펼쳐놓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는 순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자, 그 상태를 지향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봅니다. 해보고 잘 되면 그냥 계속 잘 하는 거고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게 어휘 때문인지 표현 때문인지 배경지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발음을 모르는 건지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보고 걔를 바꿔보고 시도를 여러 번 반복 시도해본 다음에 잘 되게 만든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방법. 그냥 이상적인 상태를 딱 기억해놓고 그 상태를 지향하는 게 모든 훈련에 사실 낭독 훈련뿐만 아니라 묵독 훈련 그리고 무슨 뭐 운동이라든가 모든 훈련의 어떤 기본적인 훈련의 어떤 기본 방향입니다. 그게 기본 방침인데 자 특히 소리내서 읽기에는 소리내서 읽기 낭독 훈련에는 필수적인 3요소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따라할 기준이 되는 원어민 음성을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혀와 목구멍, 나의 좋은 기관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직접 소리내서 읽어봐야 된다. 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기만 한 끝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읽어봐야 된다. 내 혀와 목구멍을 다 움직여가지고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뭐였어요? 내가 읽어보는 거를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낭독한 거를 녹음해서 들어보기까지 해야 된다. 자, 이 세 번째를 많이 빼먹는다고 했었죠. 근데 이 세 번째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미.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어떤 제 의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심리학이라든가 다양한 학습 이론에서 이미 검증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 방향, 그 다음에 훈련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될 세 가지. 그거는 반드시 빠지지 않은 상태로 꼭 그 세 가지는 넣으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권하는 방법도 있었죠. 근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꼭 지켜야 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담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방식을 만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제 의견이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제 의견이에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사실 팩트고요. 지금부터는 제 의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어민 음성도 들어봐야 되고, 내가 실제로 읽어봐야 되고, 동시에 그걸 내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해 왔고 어떻게 권해드리고 있냐면은 이것도 이미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첫 번째, 보캐블러리 체크. 단어, 오늘 읽을 단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 두 번째는 프리 리스닝. 오늘 읽을 부분 그냥 책 보지 않고 귀로만 한번 들어보는 거. 세 번째는 프리 리딩. 그냥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에코잉. 오디오북 틀어놓고 메아리 치듯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는 쉐도잉. 쉐도잉은 오디오북 틀어놓고 한 문장 멈춘 다음에 따라 읽고 또 한 문장 틀고 멈춘 다음에 따라 읽고 하는 쉐도잉. 그 다음에는 read aloud. 정말 오디오 없이 나의 힘만으로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그걸 녹음을 하고 한번 들어보는 read aloud 단계. 자, 요 단계들을 쭉 거치면서 하게 되면은 그쵸. 듣기 막 읽어보기, 소리에서 읽기 막 확인하기 전부 다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골고루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그렇게 훈련하기를 권해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캐버러리 체크하고 싶은데 단어장 정리된 게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스킵해야지. 뭐 그렇다든가 아니면 나는 좀 뭐 듣기를 더 많이 좀 집중해서 늘리고 싶어. 그러면은 뭐 듣기를 뭐 한두 번 더 해본다라든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그쵸? 세 가지 요소만 반드시 들어간다면은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훈련을 그냥 골고루 다 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봤다라는 거. 그쵸? 낭독 훈련의 세 가지 요소를 기억을 하시고 동시에 낭독 훈련의 이상적인 지향점을 확인하시면서 그 지향점을 향해 가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반영해서 나만의 훈련 방법을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리딩 훈련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원서 낭독 훈련을 할 때 명심할 사항들 기억하고 또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는 이미 앞에 네 번째 가이드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첫 번째, 문법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나요? 이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지금은 문법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 나가시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정 문법이 걸리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놨다. 원포인트 문법 한번 봐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뭐 아예 가이드를 하나 또 만들까도 싶기도 한데 어쨌든 원포인트 문법에서 그 부분 완전 쫙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문법 부분 지금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냥 원서 읽기 시작해 보시라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맥락을 보면서 그냥 유추해 나가면 된다.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요, 모르는 단어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많아서 막 읽지 못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유추하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다만 초등 저학년 수준의 책에 나오는 단어 어휘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도 매우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암기하는 것도 꼼꼼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껏 영어 원서 읽기를 하는데 읽는 원서가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원서라니까.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원서 제가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읽기 정말 쪽팔려요. 이게 지하철에서 읽는데 이거 뭐 표지 가리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리 또 이런 분도 있어. 이거 제 아들이 읽는 건데, 제 딸이 읽은 책인데 이거 제가 지금 전 성인이잖아요. 이걸 읽어야 되나요? 자, 이런 분들 실망감 이해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원서 읽기 하면 뭔가 멋들어진 두꺼운 책들을 쫙 읽는 거, 그쵸? 그런 것들 막 꿈꾸잖아요. 해리포터 쫙쫙 읽어 나가고. 자, 근데 보세요. 이 해리포터 읽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어려워가지고 포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쉬운 책부터 단계별로 잡아 나가시라. 그리고 또 그런 쉬운 책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단계별로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지금 어떤 부분도 있다. 내가 말하기까지 같이 하고 싶다면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낭독 훈련하는 것이 좋고, 낭독 훈련에는 초등 저학년 책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읽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필요해지고 상황이 바뀌면은 두꺼운 책들 읽으시면 돼요.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초등 저학년 수준의 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미국인이야, 백인이야. 완전 누가 봐도 미국인인데 외국인이 딱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어 책을 읽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읽는 소설을 한국어로 읽고 있어. 그럼 여러분 가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한국어 책을 읽고 있네라고 놀릴 거예요? 아니죠. 와, 한국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한국어로 책을 읽으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한국어 되게 잘하시나 봐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유치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제2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원어민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분이 읽는다는 거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뭐 쪽팔려 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요 영어 원서 읽기 시작한 지 뭐 한 15년, 지금 16년 된 것 같고, 영어 원서 읽기 사람들 트레이닝 하기 시작한 지도 10년입니다. 근데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시행착오가 이런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자, 저도 엄청나게 깨닫고 이게 쉬운 책들,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책들이구나라는 깨닫는데 정말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솔직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만요 유창하게 낭독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영어 실력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뭔가 이렇게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한번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 충분히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쉽지만은 않아요. 이 정도 책도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낭독에 적합한 영어 원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책들, 뭐 홀스라든가, 뭐 아니면 말 그대로 해리포터라든가, 여러분 성인들이 읽는 책들, 이런 책들은 소리내서 읽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들, 혹은 뭐 성인들이 읽는 책들, 이런 책들, 뭐 그냥 쉽게 말해서 해리포터 이런 것들을 낭독 훈련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낭독 훈련에도 당연히 괜찮아요. 도움이 되긴 될 텐데,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을 가지고 낭독 훈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실제로요, 해리포터 가지고 낭독 훈련, 낭독 한번 해보시면은 3분 안에 알게 됩니다. 3분 안에. 자, 왜냐면 딱 읽어보면요, 엄청 어려워가지고, 단어가 엄청 어려워서 그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감도 오지 않는 단어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단어들은 평생 한 번 뱉을까 말까 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하고 연습하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효율적이지가 않다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뭐다? 자,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이 책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와 어휘가 무슨 구어체이고 모든 단어와 어휘를 맨날 평생 말할 때 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혹은 뭐 스토리의 진행이라든가 뭐 작가 스타일에 따라서 안 그런 단어들도 있을 수 있죠. 어려운 단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비율이 이 전체 책 중에서 구어체에 해당하는 소리내서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어휘나 표현들의 비율이 몹시 높다는 거죠.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들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낭독 훈련을 하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이 훨씬 더 적절하다, 더 효율적이다. 고학년 수준의 책은 안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학년 수준의 책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나는 수준과 무방하게 그냥 좋아하는 책이고 이거 아무리 어려워도 낭독해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낭독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책이 있다면 낭독하시고요. 뭐 그냥 조금 시간 더 걸리면 어때?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뭐 그게 최고인 거지. 그냥 그래도 무방합니다.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점 명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또 기억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낭독과 묵독과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기억하세요. 자,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잘 드셨어요.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누가? 낭독과 묵독이. 자, 낭독 훈련은요,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입을 아무리 빨리 놀려도 분당 180단어 정도로 밖에 못 읽습니다. 더 빨리 막 읽으면 발음 꼬이고 발음 막 다 새고 그럴 수밖에 당연히 없죠. 그래서 낭독 훈련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약간 소리내서 읽는 이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낭독 훈련에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낭독을 하지 않을 때 그냥 묵묵히 읽는 묵독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나도 모르게 속발음으로 읽게 되는 습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딩 속도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빠른 리딩이 중요할 때는 오히려 그 빠른 리딩이 중요할 때는 이 자꾸 소리내서 읽던 습관이 속발음을 하려는 습관 때문에 리딩 속도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리딩이 중요한 분들은요, 묵독 훈련 위주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빨리 읽는 게 중요한 사람이 낭독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요, 오히려 빠른 리딩에 방해가 돼요. 둘 사이는 사실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을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해결 방법은 사실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낭독도 많이 하시고 묵독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둘 다 잘하게 돼요. 근데 낭독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묵독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사실 묵독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낭독에 안 좋은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낭독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자꾸 속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발음하면서 읽는 습관이 묵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리딩이 중요한 분들이라면은 낭독보다는 묵독에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은 영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에 맞춰가지고 훈련 방식을 택하고 그렇게 필요한 기능을 먼저 우선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영어 훈련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낭독할 때에는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낭독은 기본적으로요, 인풋,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풋, 내가 뱉고 쓰고 하는 아웃풋까지 가능한 것이 목표예요. 한마디로 방금 읽은 거 덮어놓고 써봐라면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어휘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묵독 같은 경우는요, 정보 습득에 굉장히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꼼꼼히 음미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 파악에만 조금 급급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 어떤 묵독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자 미덕이거든요. 낭독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자, 낭독 훈련 같은 경우는 내용이 사실 근데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안 봐도 좀 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토리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를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는 에너지로, 남는 정신의 여백으로 내가 이걸
직접 쓴다면 어떻게 썼을까? 아, 내가 쓴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리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요. 내용이 쉽다고 막 무시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책들 보면서도 나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런 관점으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면서 읽으려고 하다 보면요. 쉬운 책에서도 굉장히 배울 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제로 뭐 박사님, 막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제가 막 강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런 초등학교 저학년 책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떻게? 낭독 훈련을 할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 가지고 낭독 훈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주 더 깊이 있게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리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낭독 훈련을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낭독 훈련 진행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영어 원서 낭독 훈련에 대해서 가이드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가이드랑 조금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번째 가이드 혹시 안 들으신 분 있다면은 같이 한번 들어보시길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요. 다음 가이드에서는 이 영어 원서 읽기 방향성의 다음 깔래인 영어 원서 묵독 훈련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 막 다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원서 읽기 벌써 시작했습니다 이러신 분들 벌써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몹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좀 반영하면서 낭독 훈련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묵독 훈련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요. 다음 가이드 기대해주세요. 정말 알찬 내용들 많이 담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가이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훈련의 어떤 질을 쭉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원서 읽기 재미있게 읽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도움되었다면 구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가이드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